네, 오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천안 안에 이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라는 시설물이 있고, 또 3.1운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누구죠? 누구요? 유관순 열사죠. 그 유관순 열사는 우리 지역 주민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1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까지 쭉 일련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능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여기 선생님이 필기해 놓은 키워드들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잘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이 3.1운동에 이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 그 전반적인 흐름도 잘 나가다가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 임시정부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한인 애국단이라든가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역시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강의를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료나 사진 자료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학식 때 읽었던 기미독립선언서를 잘 알고 있죠. 그 기미독립선언서가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읽혀지기 전에 일본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 28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의 사진과 그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이 독립 운동을 일본의 유학자들인 지식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고초와 힘든 상황이 있겠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식인으로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의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민족 대표 33인은 우리나라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은 종교인 출신들이에요. 즉 일본의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종교 단체라든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만세운동이 3월 1일 준비되게 됩니다. 자, 이 도표에서 3월 1일의 전반적인 준비 전개 결과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했고 무려 독립선언서를 2만 1,000장이나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사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필사본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고요. 3월 1일 날 5천 명의 시민들이 3월 1일 오후 2시에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이 현장에서 주동자 130명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 6개 우리나라 국내 주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시 이러한 만세운동을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폭력적이고 탄압적으로 이것들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542회라는 집회, 무려 20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우리나라 민족사상 가장 큰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의 10%가 넘는다. 10%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층을 제외했을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이고, 그리고 무섭잖아요. 정말 독립운동을 그냥 우리가 그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사건처럼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모두 다 끌려갈 수도 있고 모진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찾으려는 염원으로 이렇게 많은
집회 수와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상자만 무려 7만 명이 넘고 7천 명이 넘는 사망자, 15,000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4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교도소나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 764채도 소실되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왜 우리의 민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보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겠습니다. SNS나 인터넷은 물론 전화조차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 어떻게 수천의 사람들이 한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기록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1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감시가 극에 달했던 1919년 봄. 유시오.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충청도 일대 마을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일본 함명들의 눈을 피해 밤낮으로 다녀간 곳만 20여 곳. 꼭 만나야 했던, 찾아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4월 초하루입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은 한마디의 물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소리 힘든 줄 모르고 버텨낸 20여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이방인과 부족한 그날, 24곳의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영원한 약속들을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름, 그 바래진 기억에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모두의 하루를 읽은 그녀의 17, 18.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렇듯 유관순 열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시작한 이 만세운동을 자신의 고향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출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일 겁니다. 그럼 그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암산을 먹은 애들 그냥 개올라서 만세를 불렀어. 유관순 누님이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들어가는지 그 외놈들이 쫓아나오더니면 총으로 사람을 그냥 뭐 함부로 막 쏴서 칼로 찔렀어요. 누가 죽였느냐고 사람 살려놓으라고 그걸 밀고서 3천여 명의 마음이 모인 그날. 그 마음을 직접 모았던 그의 나이 17.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루의 거사로 끝날 듯했던 그날의 외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서대문 형무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독립운동하던 이들이 이곳에 수감되었다는 건 일제에 굴복해 서울로 송치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일제 치하 독립을 꿈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된 옥중 생활은 숨쉬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의 악랄한 고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지나간 1년. 대한독립 돌아온 3월 1일.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8의 의지는 다시 한번 감옥 안의 마음을 모아 일으킵니다. 모두의 독립을 위해 바친 그녀의 17, 18. 기억하여 기록하다. 네. 그래서 유광순 열사의 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가고 모진 고문 속에 힘든 삶을 살면서 결국 뭐 굴복하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3.1운동 1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진 고문 속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만큼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텐데요. 임시정부의 내용은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임시정부를 배우면서 한 가지 정도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태조 왕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고주몽.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느냐, 하나의 정부를 인정하느냐 그런 갈림도 많고 일부 군사정부나 혹은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들이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정부라는 것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임시정부 안에 사회주의 사상가들도 많았고 실제로 몇몇 인원들은 북한 정부를 세우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역할,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러한 것을 자신의 정권과 이러한 것을 연계돼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이었다라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 한 편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시정부 수립이 이 나라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 왔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등장했던 이 외침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을 건국일로 삼자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역사적인 사료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가 시작된 그곳,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자취를 품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습니다. 3일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뜻을 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은 점차 위축됐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어지며 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탄압은 훨씬 거세졌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은 한 중국 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겼습니다. 知道我是韩国临时政府的这个官员呢，当时只有4个人，就是楚凤章，就是这么大一条大的船，在会上开过会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인 1932년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이곳 항저우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전장,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945년 광복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가혹했던 우리 민족의 시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일제가 영토를 빼앗고 민족을 탄압했어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제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외롭게 걸었던 그 길의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의 희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을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옳은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역사를 마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 이 영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역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